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치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병입니다. 불안은 그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도 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의학적인 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제일 싫어하는데 문제는 불안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는 다시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왜 인간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마음속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면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시면 불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불안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장담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가진 고유의 감정 중 하나일 뿐 결코 당신의 문제나 결함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동물과 생물들이 멸종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최고등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건강과 정신에 문제가 됩니다. 불안은 쉽게 말해서 의식이 생존을 너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야 할 적처럼 다루지만 사실 불안은 당신을 지키려는 오래된 감정 시스템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당신의 뇌가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신호인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뇌는 당신의 실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불안이라는 감정을 지어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의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불안하다면 지금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뇌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뇌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도 당신의 생각이나 마음이 뇌를 자극하여 지어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길을 걷다가 당신이 곰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경직되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며 심박수와 체온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재해 현장에서 종종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역시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곰을 만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갈지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근육에 집중될 겁니다.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니까요. 만약 곰을 만났는데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곰이고 곰의 특성이 무엇이며 곰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도주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그 사이에 죽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감정은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불안이라는 감정은 이런 식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감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곰과 만나거나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마주할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매일 달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그저 가벼운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신의 뇌는 매 순간 곰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5가지 깊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불안의 첫 번째 이유. 미래를 너무 앞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불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머무르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몸은 현재에 두고 의식은 늘 미래에 가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혹시 관계가 끝나면? 혹시 건강이 나빠지면? 혹시 이 선택이 틀리면? 이 질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을 매일 목숨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하면 몸은 실제 위험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뇌는 이미 위급 상황에 들어갑니다. 영성적으로 보면 의식은 현재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훈련을 너무 오래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안전함보다 불안을 먼저 느끼는 구조가 몸에 새겨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이 더욱 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침략을 받으며 살아왔고 일제의 억압, 전쟁의 아픔, 전쟁으로 인한 가난의 슬픔을 모두 겪은 민족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을 최대한 마주하지 않는 것을 생존의 방법으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방법과 습관이 불과 50년 전에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래를 대비한 나머지 현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현재를 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가 얼마나 불안해질지, 집은 언제 살지, 결혼은 언제 할지, 직장은 언제 구할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등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당신을 위협하며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지 현재의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있다면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면 당장 멈추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정답은 미래에도 과거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현재에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과거를 어떻게 살아갔어야 했는지가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 감정을 끝까지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울지 마. 참아. 지나갈 거야. 별일 아니야. 그 결과 감정은 처리되지 못한 채 몸 안에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미완성된 상태로 남으면 겉으로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이게 됩니다. 어떤 감정은 상처로, 어떤 감정은 트라우마로 말이죠. 무의식 속에 자신도 모르게 쌓인 감정은 언젠가 화산이 폭발하듯 폭발하여 당신의 인생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느껴지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남습니다. 그 형태가 바로 불안입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면 긴장, 슬픔을 느끼지 못하면 공허,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면 불안. 영성적 관점에서 감정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흐르지 못한 에너지는 막힘으로 남습니다. 불안은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충분히 느껴지지 못한 감정들의 잔향일 수 있습니다. 응어리가 진 감정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것이 있는지, 누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모두 표출하여 에너지로 방출해야 합니다. 물론 내키는 대로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표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가 난다면 정확하게 그 대상에게 왜 화나 났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슬프다면 울어야 하고 마음껏 슬퍼해야 합니다.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방출하는 것이 힘들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지 마세요. 화난다면 그 분노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인정하고 바라보세요. 슬픔, 서운함, 불안, 기쁨 등등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먼저 안아주고 위로해주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감정은 에너지로 표출되어 사라집니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언젠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눌러서 풍선처럼 뜬금없이 부풀어 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또 누르지 말고 어떤 감정인지 바라보고 최근이나 어릴 적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당신을 뜨겁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이유, 자기 자신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밖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준에 맞고 있을까? 제대로 살고 있을까? 이때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는 나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과 세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약해질수록 외부 기준에 의존하게 됩니다. 외부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안정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좀 느린 사람이고 느긋한 사람인데 주변이 빨라지면 이상하게도 함께 빨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검소하고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삶도 만족스러운데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보면 괜히 조바심이 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타인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을까요? 아마도 사회에 속한 다음부터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좋다고 말이죠. 근데 점점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고 좋아하면 뒤처지는 느낌이 납니다.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후부터 아마 당신은 세상의 기준을 찾아서 자신을 맞추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세상의 기준에 맞춰도 새로운 기준들이 생기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준에 맞춰야 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세상 속에 자신은 없고 타인만 존재하게 됩니다.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영성적으로 자기 자신과 연결된 상태란 지금 느끼는 나의 감각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끊어지면 의식은 계속 묻습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맞게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빛납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소비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들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만든 것인지도 모르는 것들인가요?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째 이유, 멈춰도 되는 시기를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개 너무 오래 버텼다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 계속 일했고, 울어야 할 때 참고, 멈추고 싶을 때 더 밀어붙였습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지만 의식은 조금만 더 참자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멈춰도 되는 시기를 지나쳤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쉬어야 한다면 그때 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잊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쉬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쉴 때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지치게 만들고 손상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쉴 때 이전보다 강해지고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최근에 드라마를 봤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대기업 부장의 삶을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미친 듯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회복하지도 못했고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성장된 시기는 일을 그만둔 다음이었습니다. 정말 강해지고 싶고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눈, 코, 입, 손, 머리, 다리가 온전히 푹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소파에 앉아서 깊이 호흡하며 매일 10분만 쉬어보세요.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신경계는 회복할 시간이 없을 때 항상 경계 상태에 머무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작은 자극에도 큰 불안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성적으로,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리듬의 회복입니다. 리듬이 무너진 삶은 조용히 불안을 생산합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쉬어도 되는 존재다라고. 5번째 이유,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을 가장 키우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불안을 없애야 해. 불안을 적으로 만들수록 의식은 더 긴장합니다. 불안은 없애야 하는 적이 아닙니다. 안아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없다면 가정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6살 꼬마를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그 대상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할 정신도 없이 온몸을 떨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뭐라고 해주고 싶나요? 불안하면 안 된다고, 불안은 나쁜 거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당장 불안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없애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10중 8구는 아마도 안아주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켜주겠다고 해줄 겁니다. 당신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고,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고 안아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곰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선택합니다. 싸우든 도망을 가든 그것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이 됩니다. 곰을 만난 상황 속에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곰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럼 안도하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불안이 올라오면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심호흡을 하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불안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저항은 증폭을 낳습니다. 밀어내는 감정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영성적으로, 불안은 사라질 대상이 아니라 들어야 할 신호입니다. 불안은 말합니다. 너무 빠르다고, 너무 멀리 왔다고, 너무 혼자라고. 불안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불안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불안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민감함과 성실함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무딘 사람이 아니라 느껴버릴 만큼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안전하다. 지금 나는 여기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안은 당신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다 길을 잃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조금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불안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칼럼은 유튜브 프로필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당신의 성장을 돕는 많은 칼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